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10월 5일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볼 종목들은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오픈H 테크놀로지, 라닉스, 한일사료, 네이버 이런 종목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버리지 위주로 좀 이렇게 종목을 구성을 할 거고, 여기 이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타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테마를 지금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오펙 감산, 중앙 에너비스가 오늘 좀 괜찮았죠. 만약 감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다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수혜주, 그 다음에 네옴시티, 장중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제 생각이었으니까는, 네옴시티가 아침에 이제 갭 상승을 크게 해서,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삼성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제 분명 요때 지난번에 이제 반등 구간을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략을 꾸몄는데 잘 안 됐어. 아침에 시장가에 이제 매도한 거는 잘 되기는 했는데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다.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상 부근으로 해서 크게 손실은 없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어제 종가를 이탈을 해서 오늘 마이너스 1.6%, 이 정도까지 좀 문제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금리도 오늘, 환율이죠. 환율도 문제도 없었고, 대외적인 문제도 크게 없었는데, 좀, 걸리는 거 한 가지라고 하면은, 하나죠. 원달러 환율도 괜찮았고, 오전에 뭐 호주 기준금리 예상보다 절반만 이상을 해서 긴축이 좀 이렇게 줄어드니까는 시장을 그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도 괜찮았는데, 얘네가 좀 문제인가? 항상 요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북한 미사일 도발에 유턴, 항공모함이 좀 돌아온다. 분명 아침에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미사일 쏜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항공모함 돌아온다고 나서부터 좀 이렇게 안 좋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되면은 장이 좀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약간 좀 뒤통수가 좀 간지러운 게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그래서 오늘 기관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원웨이로 반등 없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일본도 일본도 소폭이나마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쉬는 날이었고, 항생 같은 경우도 5%나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말고 좀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대만, 중국이랑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얘네들도 지금 오늘 1.6%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한국만 저렇다는 것이 얘네 말고는, 북한 애들 말고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아마 쟤네가 아닐까. 그런 모습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종목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추가 매수 안 하고 일단 관망을 하는 걸로, 전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뭐 오늘 장이 좋으면은 그냥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장을 보고 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보면은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어제 장 시작할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부터 사실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로 이렇게 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1%까지 찍었다가 그나마 장 마감할 때 조금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제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큰 게 터지나 했어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일단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 레버리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매수 안 하고, 일단은 보유하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5%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한 마이너스 한 3.8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는 무작정 물타기보다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전저점인 여기를 다시 갈지 아니면은 반등하기 전에 종가상이 여기까지 내려올지 그것은 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좀 볼게요. 네이버. 자, 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분명 개파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은 신용 물량 출회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단기 반등만 보고 분명 어제 종가상 이 부분에 매수한 사람들 이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면은 1분봉으로 좀 볼게요. 장 시작할 때 시가가 17만 500원이었습니다. 17만 500원. 그리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해서 거의 보합까지 올려주죠. 그래서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어요. 요거 하려고 한 거예요, 요거. 다른 게 아니라 크게 보려고 뭐 어떤 보려는 게 아니라 요거 보려고 한 거고 내일 아마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내일 마찬가지로 오늘은 거래량이 더 실려서 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개파락을 하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러한 근데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시초가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반등이 없이 한 10분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밀린다. 그럼 손절해야 돼요. 저도 손절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네이버의 어떤 지금 가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그 PBR이나 그런 거 좀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내일 단타를 하러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5일선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술적 반등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할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이노텍. 자, 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의 큰 하락으로 한 다음에 개파락 이후에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서 반등하지 않습니까? 반등을 해도 5일선이면은 많이 회복을 한 거예요. 5일선이면 많이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반등을 해서 5일선까지 간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내일 만약에 16만원 언더에서 한 1, 2% 정도 개파락을 하고 좀 올려줄 가능성이 좀 있다. 반발 매수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이 작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종주 같은 경우는 이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대형주에서 이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뺐다고 하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 단기 매매로 덤비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얘가, 네이버가 지금,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매도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미국의 그 중고 플랫폼 그것을 이제 뭐 한 2조 얼마에 산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만약에 만약이죠. 만약에 한 달 뒤 아니면은 뭐 연말쯤 가가지고 그게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주주가 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게 매각이 좀 이렇게 무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 이게 이때 여기서 신용, 물량, 개미들 다 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할 수도 있는 요지가 있다. 그래서 네이버 요번에 완전히 원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제 믿고 지낼 주식은 아니고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혹시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특별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하루 오전에 30분 이내로 신용 물량 받아가지고 V자 반등 노리고 매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는 여기 먼저 매물대 여기 돌파해 주면은 감산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오성 첨단 소재를 좀 볼 텐데 지금 단기 매매 여기 종목들 대부분은 상한가를 좀 갔던 종목들이에요. 하도 지금 지수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오락가락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그 지수에 영향을 안 받고 좀 힘이 좀 강한, 오늘도 코스닥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그런 종목들 좀 본 거죠. 결론적으로는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 마이너스 3.9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여기죠, 이렇게 한 2300을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를 좀 해보고 싶다. 왜냐면은 어제거든요. 어제도 이렇게 내려올 때 쭉 이렇게 올려주는 힘을 봤습니다. 그게 거래량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얘가 나갔겠습니까? 못 나갔어요. 아직 못 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없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될지 이 구간이 될지 한 번은 찍고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은 충분히 반등에 상승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러한 거래량이나 모습을 보고, 그리고 RP바이오 RP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급상 크게 어떤 그 물량이 들어온 모습은 없지만 신규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는, 왜냐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어저께 제가 이제 15,650원 이거 크게 의미 있는 라인은 아니지만은 여기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그 코스닥 하락할 때 이탈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 마감할 때는 다시 돌려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을 더 지켜보면서 좀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도 일봉으로 좀 볼게요. 지금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박스 상단이 굉장히 지금 오래되고 있어요. 여기 박스 상단이 좀 오래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긴 게 뭐냐면은 이평선이 굉장히 밀집이 돼가지고 하락을 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때 최대 하락을 냈을 때도 불구하고 윗골이 달리면서 버텨주는 그 종목인데 언제 지금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2차전지로 묶을지 아니면 다른 호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서 꽤나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본다고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자율주행 라닉스죠.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장중에 이렇게 밀릴 때 시장이 같이 밀리고 오후에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라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이 그제 시세 한번 내주고 난 다음에 아직 시세를 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장이 좋아질 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내준다고 하면은 라닉스가 좀 크게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왜냐면은 요 위쪽에 크게 문제가 될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종목의 시총도 작고 종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트렉스
얘는 쉬운 좋은데 위에 매물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18,000원 돌파해서 신고가를 가기에는 쉽지는 않고 굉장히 큰 호재나 어떤 수급이 동반되어야지 가능한 종목이고, 얘랑 같이 봤던 게 칩스 엔미디어였죠. 칩스 엔미디어 어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밀리지 않고 오늘 위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내일이나 모레 18,000원 돌파한 다음에 가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 돌파 못하면은 못 가요 어차피. 그래서 종목들을 좀 봤을 때 상한가 간 힘이 좋은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닉스 좀 내일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한일사료가 이때 9월 22일 날 상한가 이후에 조정받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에서 양봉 2개 붙여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 올라오긴 하는데 크게 신뢰는 안 돼요. 얘가 만약에 내일 가려고 하면은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상승을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종목이 10% 이상 아니면 5% 이상 상승을 해서 힘이 없다, 그러면은 접근하지 않고 내려오는데, 혹시라도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 그죠? 여기죠. 7,000원부터 7,500원까지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갭 상승이나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요러한 그림이 나와주면은 접근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한일 사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텍을 좀 매수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일도 빅텍이 오늘과 같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좀 수상하게 움직이면은 좀 시장을 좀 안 좋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시장 지수 판단하는 그런 용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혹시 북한이 좀 이렇게 수상하게 움직이면은 얘가 먼저 빨리, 뉴스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뉴스보다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한일사료 네이버까지 다 했으니까는, 그래서 한 요 정도 종목만 봐도 좀 이렇게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좀 보고, 나머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내일 뭐 사료 중에서 어떤 종목이 이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원유 감산 종목들 중앙 에너비스가 살아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 얘네들 금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큰 이벤트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 한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벤트가 남아 있지만은, 그거는 만약 혹시라도 뉴스 발표하고 나면은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네옴시티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마지막으로, 얘가 어제부터 좀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매매는 좀 못하기는 했는데, 오늘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위에서 윗꼬리 달고 여기서만 거래가 실리고, 그러니까 여기 물려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해주지 못하면은 추가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한미 글로벌 형님들 세력이 얼마만큼 물력을 가지고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여기부터 돌파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내일 혹시라도 26,000원을 그 다음에 하루 쉬면서 뭐 이틀 쉬면서 이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은 그럴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내려오고 테스트하고 내려오고 테스트하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겠죠. 그런 모습이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미 글로벌이 그럼 안 갈 거 아니야? 아니죠. 신고가를 내서 이렇게 힘이 좋은데 테마도 좋고 언젠가는 가죠. 이번 달 안에 갈 것 같은데 가장 큰 이벤트는 아마 그 사우디 왕자가 한국에 오는 그런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만큼 올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 매물대 구간을 갭으로 띄운 거예요. 한미글로벌이 여기서 이만큼을 띄웠죠. 이게 적은 힘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세력들이 좀 들어왔다고 이제 원래부터 큰 세력이 있었죠. 보고는 있는데 지금 타점은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제 들어가기에는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하루 종일 뭐 뉴스에서 뭐 나오기도 하고 뭐 문자 뭐 추천도 하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이렇게 뭐 히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더 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더 가면 어쩔 수가 없는데 괜히 고가에서 잡았다가 물리면은 뼈 아프니까는 좀 일단 관망만 하고 혹시라도 이제 하락을 해서 이러한 추세선에 이제 걸려 있을 때 그런 자리가 나오면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그렇게 일단은 코스피 레버리지를 좀 손실을 적게 하는 좀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서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